음, 재밌는 거를 봐서 오늘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무심코 했을 때는 사랑하다, 좋아한다를 다르죠. 많이 다르죠. 그 다른 거가 그 다른 차이가 좀 갭이 큰 사람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 차이가 너무나 특별해가지고 쉽게 그 차이를 메꿀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. 그 제가 이제 글을 찾아보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 이제 사랑과 좋아하는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글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수많은 장점 때문에 좋아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장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단점까지 안아줄 수 있는 것. 그렇죠. 이제 단점까지 안아준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내한다는 거겠죠. 내가 장점 때문에는 좋아할 수 있어요. 장점은 누구에게나 장점은 좋게 받아들여지죠. 근데 단점이 좋게 받아들여진다. 단점을 감내할 수 있다. 그거는 사람이 기본적인 어떤 자기 그의 마음을 단점은 깊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단점은 좀 고민될 수밖에 없고 그 상대방이 좀 꺼려질 수밖에 없는 요소죠.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꺼려짐을 극복하고 그 꺼려짐을 이겨내는 정도의 마음이 든다는 것은 사랑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. 단점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, 나를 좋아하고 있다 느끼는 거는 또 다르게 보면 이제 내가 상대방이 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나의 단점, 싫어할 수 있는 나의 단점을 내가 고치려고 한다. 그러면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두 사람이 만나는 동안에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.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있다. 온전히 그대로 있다. 그거는 그냥 좋아한다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. 그 자신의 단점이 안 바뀌었거든요. 단점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장점이 장점인 거는 좋은 거예요. 그런데 장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과 내가 두 사람이 서로 필요함과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 난 이런 게 불편하지만 너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바꿔보겠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보통의 에너지로서는 불가능하고 사랑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이제 또 좋아하는 것은 함께 있으면 좋아서 더 마음을 갖고 싶어서 욕심이 생기는 거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서 욕심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이다. 함께 있으면 더 갖고 싶어진다. 이 부분은 사랑과 좋아한다, 사랑하다의 겹치는 부분 같아요. 공통적인 부분 같아요.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갖고 싶죠. 갖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나 개인적인 어떤 마음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독차지하는 것은 나의 행복이죠. 나 자신의 행복이고 상대방의 행복은 고려가 조금 덜 돼 있어요. 그런데 나의 행복이 줄어들고 나의 행복이 사그라들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내가 아니라면 그때도 괜찮다. 그거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. 좋아한다는 마음을 넘어서서
사람인 것 같습니다. 내가 아니어도 된다. 오직 내가 그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는 조금 낮은 수준의 좋아한다는 마음이 아닐까요? 또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이고,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지는 걸 바라는 것이다. 그쵸? 좋아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기본 스텝인 것 같아요.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고 쉽게 가질 수 있고,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죠. 아, 저 사람 일하는 스타일이 참 마음에 들어. 혹은 저 사람의 저렇게 정리하는 센스는 참 좋은 것 같아.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이, 그 사람의 눈에 띄는 점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.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.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다. 함께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해지는 것 같다. 근데 사랑도 그럴 수 있어요. 당연히 그래야죠. 기본적으로는 사랑이 좋아한다는 마음을 포함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 사람의, 상대방의 저 부분의, 저 그녀의, 그의 어떠한 부분으로 내가 행복해진다를 넘어서서 내가 상대방을 행복해지게 하고 싶다. 내가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내가 그 한 부분이 되고 싶다. 내가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싶다. 그런 욕망이 드는 것. 그런 거는 일종의 자기 희생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내 행복을 고려하는 게 차선으로 넘어갔죠. 선택의 우선순위에서 나의 행복보다 상대방 행복이 먼저 된 거예요. 그런 거는 나를 죽이고, 나를 스스로 낮추고, 없애고, 상대방을 오롯이 빛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. 또 이제 네 번째로,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매일 좋은 말, 예쁜 말을 듣고 싶은 거고,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매일 좋은 말, 예쁜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이다. 이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연애를 하거나 썸 타는 단계에서 넘어갈 때쯤 되면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, 내가 힘들 때 위로를 해주고, 내가 진짜 뭔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순간에 나한테 적절한 어떠한 마음을 두드림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죠. 그건 이제 좋아하는 것 단계인 것 같아요. 근데 누군가가 기쁠 때 그 기쁨을 더 크게 하고 싶어서, 해주고 싶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고, 격려해주고 싶고, 힘들고 외롭고 지쳐 보인다. 근데 그게 내 눈에만 보인다. 그때 그 힘들고 지친 거를 알려지기 싫어하는구나 싶어서 내 마음이 같이 아파져서 위로해주고 싶을 때, 도와주고 싶을 때, 저 사람이 힘든 부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.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 말을 건네고 하루 종일 밤새 생각해서 한 문장의 문자를 보내고, 그런 마음이, 애틋한 마음이 사랑한다인 것 같아요. 또 이제 다섯 번째는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에 끌리게 되는 것이고,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끌리는 것이다. 이건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, 좋아하는 것이 공통점에 끌린다. 이 공통점, 여기서 말하는 공통점은 약간 호감의 영역에 포함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좋아한다는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이 어떤지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보다는 그 전의 단계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연관이 없고 나한테는 의미가 그리 크지 않았던 타인이 나한테 의미를 주기 시작하는 순간이 시작될 때,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을 열는 열쇠 중에 하나가 호감이죠. 어떤 사람의 단정한 모습이 좋다. 계속 눈이 가는데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나는 신경이 쓰인다. 보게 된다. 궁금해지고 오늘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.
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좋아하는 마음으로 되죠. 그 사람의 어떤 점은 참 나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다.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은 나한테 깊은 울림을 준다. 근데 그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이 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끌리는 것이다. 그것이 사랑이다. 다른 점이 있어도. 이거는 좋아할 때도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냥 함께 있어 좋을 때도 나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유난히 잘하는 부분이 있다. 그렇죠. 생각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점은 서로의 다른 영역에서의 장점이 아니고 내가 영역이 다르다. 아마 뭐 약간 그런 건가 봐요. 어떤 한 사람은 A는 운동을 아주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어디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B는 내향적이고 가만히 있길 좋아하며 생각하기를 좋아한다. 그럴 때 좋아한다는 거는 아마 그렇죠. 여기서 말하는 거 좋아한다는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계속 모이게 된다. 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책을 보게 되고 책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이 더 커지고. 근데 나는 책이 참 좋은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사색을 하는 게 참 좋은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같이 자전거를 탈까? 등산을 갈까? 걷기를 할까? 뭐 마라톤을 한번 도전해볼까? 내가 도전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야. 나는 이런 걸 도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과 함께라면 그건 그것도 해보고 싶어. 그거는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죠.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건 일종의 약하지만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.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것을 하면서 즐겁다고 느끼고 있는 것. 나는 여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야. 그런데 저 사람과 함께라면 이런 단서가 붙었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.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가는 것이다. 따라가는 것과 맞춰가는 것. 이건 앞에 나왔던 거 비슷한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온전한 그 모습으로도 괜찮아요. 그리고 혹은 상대방의 모습이 바뀌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. 그게 안 될 때는 사람을 바꿉니다. 저 사람이 그냥 싫어지는 거죠. 근데 사랑하는 거는 쉽게 안 바뀌어요. 내가 상대방 한번 사랑이라는 마음이 확 열리고 나면 내가 저 사람을 볼 때, 상대방을 볼 때 뭔가 마뜩치 않은 부분이 생겨요. 좀 불편한 부분이 생겨요.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을 상대방을 계속 바꿔보려고 할 수 있어요. 하죠.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,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이 상대방한테 오히려 폭력이 된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래, 저 사람이 좋아하는 저러한 부분을 내가 감내해 보아야겠다 라고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.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참 좋아한다는 감정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제가 이제 그 살면서 좋아하는 사람,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골랐을 때 그렇게 많이 꼽지는 못해요.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. 좋아한다, 사랑한다. 그분도 한번 고찰해 보셨는데 좋아한다는 것은 그분이 말하기를 모두에게 해당되는 감정이다. 100명이 있으면 100명 모두를 좋아할 수 있다. 100명 모두에게 좋아할 구석이 있으면, 요소가 있으면. 그러나 사랑이란 것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그 상대방이 1대1의 관계였으면 이기를 바라는 것, 그런 욕망.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을 좋아할 때 나를 포함한 100명이 동시에 한 대상을 좋아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. 그러나 내가 어떤 타인을 독점하고자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에 나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.
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사랑한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어렵죠. 이게 마음이라는 게 내가 의도해서 내 마음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마음이죠. 마음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. 이제 둘 사이의 연애가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도 참 많아요. 많은데 때로는 참 이제 오래된 이야기한 때로는 가끔은 짝사랑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옛날에 제가 엄청 어렸을 때 했던 짝사랑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여기서 말한 아까 말했던 이 문장들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아한다일 수도 있고 사랑한다일 수도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상대방이 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바꾸려 하고 나를 바꾼다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. 누군가 자신의 곁에 있을 때 내가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단계에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어느 부분까지 바꿀 수 있을까?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내가 한 달 동안 나를 만나지 않은 오랜 나의 평생 동안 함께 했던 친구가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을 정도로 내가 바뀌었다면 그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 상대방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엄청 사랑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. 약간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평생 동안 이 영역의 어떤 활동만큼은 할 생각이 없다. 하지 않을 것이다. 좋은 건 알지만 나는 이 영역을 안 하고 싶다. 좀 멀리 하고 모르는 영역으로 두고 싶다.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누군가한테는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배우면서 다시는 숫자 비슷한 것도 꼴보기 싫다.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상대방이 만나보니까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수학자인 거예요.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. 나하고 같이 공식 외워보지 않을래?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이유는 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 너무 뻔해지니까 이제 그 사람 나한테는 그렇죠. 나는 그 영역을 하지 않으려고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몇 번의 좌절을 겪은 다음에 스스로의 문을 닫고 나의 보호를 위해 나 스스로 결심을 한 거겠죠. 그렇게 방어 기제를 펼쳐놓고 그 영역을 완전히 포기한 것을 삶의 일부분으로 지표로 삼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로 인해서 내 삶의 어떤 커다란 방향성이 바뀐다.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한번 자신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경험은 그 이후로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완전히 색다른 모습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